네, 10주차 국제거래법 후반부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피보믹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그러니까 필수 서류, 신용장 서류 중에 세 가지 필수 선적 서류가 있다고 그랬죠. 상업송장, 운송증권, 보험증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저희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상보험계약 공부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해상보험계약 관련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이 제정돼 있고요. 영국 그 보험자협회 약관, 런던 보험자협회 약관이 또 그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업자들은 이 영국의 해상보험법 그리고 해상보험약관에 따라서 미리 이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저희가 언젠가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뭐 take it or leave it 뭐 환경 계약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그 계약법의 현실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지만 이 공급은 생산은 공급이다. 그리고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세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업자들 보험 관련해서 이제 보험업자가 되겠죠. 그 영국 보험업자들이 쭉 지배적으로 시장을 지배해왔고 이 영국 그 해상보험법은 중거법으로 약관에 보통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그 중거법 약관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뭐 지난 시간에 판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쭉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라서 이제 피보험이까지 봤고요. 우리 교재 339페이지 보면은 해상위험이라고 해서 제 4절 해상위험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위험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상 사업을 해야 되고 그 해상 사업에 위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보험이 어떤 개념이냐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부부하는 위험은 이른바 해상위험 또는 항해에 관한 사고이다. 우리나라 상법 제693조도 해상위험에 대한 해상보험자의 책임에 관해서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법상은 항해 관련 사고가 곧 해상위험을 말한다. 그러니까 해상보험이 담보하는 것은 해상위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해상위험이다. 그 해상위험이라는 것은 항해에 관한 사고이다. 자, 영국 해상보험법은 해상위험을 항해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또는 항해에 수반하는 위험이라고 정의하고 해상위험의 예로서 해 고유의 위험, 해라는 건 바다죠. 바다에 고유한 위험,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그 동종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타 위험도 해상위험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침몰, 좌초, 충돌 등 해 고유의 위험뿐 아니라 화재, 전쟁, 해적, 도난, 포획, 압류,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등 항해에 부수하는 위험도 해상위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해상위험이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에 정의돼 있어요. 국제거래에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모든 해상위험에 대해서 선박 또는 화물이 당연히 부보되는 것은 아니고 부보하는 위험의 구체적 범위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해상보험계약도 이제 보험 계약이니까 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 원칙에 따라서 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가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 적화보험에서는 협회 적화약관 A, B 또는 C를 사용하여 부보하는 위험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각 협회 적화약관이 부보하는 위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제 보험업자들이 보통 이 협회 적하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회 적하약관 A, B, C가 있어요. 적하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적자는 선적할 때 적자라고 그랬죠. 하는 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선적된 화물에 관한 보험이에요. 자, 협회 적하약관 A는 모든 해상 위험을 부부한다. A. 자, 학점이 A 나왔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적하약관에 들게 되면은 협회 적하약관 A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해상 위험이 담보됩니다. 협회 적하약관 B에 따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가 비교적 싸겠죠.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협회 적하약관 B는 화재 또는 폭발,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그라운딩. 좌초는 이제 스트랜딩이라고 하고요. 교사는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침몰 또는 전복, 육상 운송수단의 전복 또는 탈선, 선박이나 부선 또는 운송수단과 물 위의 기타 다른 외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조난항에서 화물의 양육,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낙뢰 등의 해상위험, 그리고 공동 훼손 희생, General Liability Sacrifice, General Liability Sacrifice는 공동 훼손입니다. 언어로 이제 이렇게 불러요. 투하, 제티슨, 파도에 의한 갑판상 유실 또는 선박, 부선, 선창, 운송수단,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 장소의 해수, 호수 또는 하수의 유입 및 선박 또는 부선의 선적 작업 중 또는 그로부터의 양육 작업 중에 해수면으로 유실되거나 추락되어 발생된 포장의 전손 등 해상 위험을 부부한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광범위한 해상 위험이 담보로서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그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보되는 범위라고 우리가 보통 걸 말해요. 자, 협회 적하약관 C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협회 적하약관 C는 협회 적하약관 B가 정하고 있는 부보위험 중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낙뢰,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또는 선박, 부설, 선창, 운송수단, 컨테이너 또는 보관장소의 해수, 하수 또는 하수의 유입 및 선박 또는 부선의 선적작업 중 또는 그로부터의 양육작업 중에 해수면으로 유실되거나 추락되어 발생된 포장의 전손 등의 위험을 부보위험으로부터 제외함으로써 이 부분이 제외됩니다. 협회 적하약관 중 가장 부보되는 부보하는 위험의 범위가 좁다. 이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겠죠. 그리고 부보되는 위험 범위가 가장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들은 보험 사고가 아니에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협회 적하약관 A, B, C가 실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발생하고 이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될 보험 사고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자, 해상 위험의 종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 고유의 위험 앞에 나왔는데 해 고유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 Perils of the seas. 해 고유의 위험은 해상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협회 적하약관 A는 고유니까 해상에서만 그런 위험들은 해 고유의 위험입니다. 협회 적하약관 A는 전 위험을 부부함으로 당연히 해 고유 위험을 부부한다. 협회 적하약관 B가 부부하는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선박이나 부선 또는 운송수단과 물 이외의 기타 다른 외부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선박, 부선, 선창, 운송수단, 컨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장소의 해수, 하수 또는 하수 유입 등 그러니까 협회 적하약관 B가 부부하는 이러한 위험들은 이제 해 고유의 위험, 바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침몰 또는 전복 이랄지 이런 거 보세요. 다 좌초 이런 거 바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 고유의 위험이 됩니다.
자, 해 고유 위험 중에 자초, 이거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원어로는 스트랜딩이라고 합니다. 좌초는 선박이 해의 밑바닥이나 암초 등 견고한 물체나 모래 또는 진흙 등의 부드러운 물체에 얹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좌초가 되기 위해서는 항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도여서는 안 되며 선박이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원인에 의하여 물체에 얹힌 후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위에 정지되어 있어야 한다. 예, 상당한 시간 동안 정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통상적인 과정에서 잠깐 얹혔다가 다시 또 항해하고 이건 좌초가 아니에요. 이 좌초는 협회에 적하약관 A, B, C 모두 분부하는 위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 고유의 위험이고 해상 사고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 1989년도 판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보험에 부보된 해상 위험이냐 뭐 그와 관련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선박의 좌초 후 선원의 이선으로 이선이라는 건 이제 바다를 떠났다 배를 떠났다는 것이죠. 이선으로 원주민의 약탈이 있은 경우 그 약탈은 선행의 주된 보험 사고라 할 수 있는 좌초의 기회에 좌초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좌초와 약탈은 단일 사고, 특히 동일한 사고로부터 생기는 일련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협회 적하약관 C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좌초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보험금이 지급될 때 보험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데, 자, 이 사안에서는 이제 일단 좌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좌초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좌초가 있으니까 이제 선원들이 배를 이제 탈출하고 뭐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원주민의 약탈이 있었습니다. 이 약탈로 인한 여러 손해들, 이것을 좌초에 의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네, 판례가 되겠고요. 그 외에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해상 위험의 종류로서 이제 해 고유의 위험 있고 해상 위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쭉 그 교재 그 페이지를 캡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뭐 설명한다기보다도 간단히 설명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하시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해 고유의 위험 하고 이제 화재 또는 폭발 그리고 뭐 투하 제티슨이라고 그랬죠. 뭐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해적 행위, 뭐 절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해 고유의 위험 중에 지금 방금 뭡니까 좌초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교재 342페이지 보시면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은 이제 콜리전인데 충돌은 선박이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다른 물체는 선박 또는 유수, 난파물과 같은 부유물 또는 방파제나 부두 등을 의미하겠습니다. 충돌은 폭풍이나 조류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할 뿐 아니라 선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였더라도 충돌 그 자체가 해의 작용, 즉 선박의 통로인 해상에서 해수의 작용을 수반하였다면 해 고유 위험으로 볼 수 있다. 협회 적하약관 A, B, C가 모두 부부하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충돌이 있고요. 침몰이 있습니다. 침몰은 이제 sinking, 원어로는 sink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침몰은 선박이 부력을 잃고 수중으로 가라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은 폭풍으로 전복되어 침몰하는 경우와 같이 자연적 위험 사정에 의하는 수도 있고 스커틀링과 같이 인위적 위험 사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침몰은 해의 작용을 반드시 원인으로 해야 하므로 전형적인 해 고유 위험이고요. 협회 적하약관 A, B, C가 모두 부부하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재 또는 폭발이 있는데요. 342페이지. 화재는 주요한 해상 위험의 하나입니다. 보험자는 화재 자체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화재 시 연기 또는 열기에 의한 손해 및 소화 작업 중 침수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자연 발화에 의한 적하의 손해는 적하의 성질에 기한 손해로서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연 발화니까 해 고유의 위험이라고 볼 수 없죠. 이 화재 또는 폭발 역시 협회 적가약관 A, B, C가 모두 부부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 고유의 위험들은 A, B, C가 모두 부부 담보하는 보험에 의해서 그 위험이 보장되는 그러한 위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하가 있는데요. 투하는 선박의 좌초나 폭풍 등의 비상시에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선박을 가볍게 하고자 송구, 선박 지정품 또는 여객의 휴대품 등을 선의로 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하, 제티슨이라고 해요. 이 협회 적가약관 A, B, C 모두 부부하는 위험입니다. 해 고유의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 있습니다.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 원어로는 battery of mast와 marin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이라는 것은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선장 및 선원의 고의한 불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은 선주를 해치고자 하는 선장 또는 선원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화물이나 적화와는 아무런 관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고유의 위험이라고도 볼 수 없고요. 그래서 협회 적가약관 B 및 C는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을 부부하지 않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적가약관 B와 C를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이 선장 또는 선원의 악행은 담보되는 위험이 아니에요. 다만 협회 적가약관 A는 모든 위험을 부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부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적행위가 있습니다. 해적행위라는 것은 파이러시, 원어는 파이러시라고 하는데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나 일신상의 복수를 위하여 약탈, 방화, 살인 등의 폭력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폭동을 일으키는 성객의 행위 및 해안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폭도 행위가 포함된다. 그래서 이 지금 협회 적가약관 B, C는 해적 행위를 부부하지 않습니다. 협회 적가약관 A는 모든 위험을 부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부부하겠습니다. 이 해상보험에서 해적 행위는 공해상뿐 아니라 영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의미하는 국제법상의 해적 행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해적 행위는 이제 국제 공법상 용어이기도 하고요. 해상보험법상 용어이기도 하는데 해상보험법에서는 공해상 행위, 영해상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요. 국제공법에서는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절도가 있습니다. 절도는 sieves라고 하는데 해상보험상 절도는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절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그 형법상 단순한 절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강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때 폭력은 사람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협회 적가약관 B 및 C는 절도를 부부하지 않지만 협회 적가약관 A는 모든 위험을 부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부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책 위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책 위험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지금 쭉 해상 위험, 부보되는 보험에 의해서 담보되는 보험에 붙여진 위험, 이런 개념 봤는데요. 이 부보 위험과 관련해서 영국 해상보험법, 협회 적가약관 A, B 및 C 그리고 협회 전쟁약관
institute war clauses. 원어는 이제 그렇습니다. 협회 전쟁 약관, 협회 파업 약관,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길죠. 협회 파업 약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협회 약관들, 협회 약관은 일정한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면책조항, exclusion clauses, 원어로는 exclusion clauses입니다.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지금 면책조항에는 우리 교재 설명에도 있지만 344페이지입니다. 해상보험법 등 법률로 규정된 법적 면책조항과 협회 약관 등 약관에 의해 규정된 약정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정한 면책약관은 법정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혹시 그 민법 시간에 그 채권 발생 사유로 법정 채권이 있고 약정 채권이 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사법시험을 봤는데요. 사법시험 문제로 법정 채권, 약정 채권에 관해서 놀아라. 주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이라고 하면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한 채권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사유에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근데 불법행위 채권 이런 것들이 법정 채권이에요. 그리고 사무관리에 의한 채권, 뭐 부당이득 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뭐 채권 이런 것들이 법정 채권. 약정 채권은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인데요. 약관은 뭐예요? 약관은 협회 적하약관은 계약의 일부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문자로 계약서에 다 인쇄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읽어봤다고 이제 가정하고 계약조항으로 이렇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보통. 그래서 약정 면책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영국 해상보험법이 있다고 그랬죠. 법이 정한 법정 면책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정 면책 사유, 그러니까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자 면책 사유로는 담보 의무 위반 후의 위험. 뒤에 이제 담보 의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보험 계약자는 일정한 사항을 보험업자에게 확약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다는 걸 보장해야 됩니다. 담보 의무 위반이 있으면 안 돼요. 담보 의무 위반 후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겠습니다. 그리고 항해 변경 후 위험, 이로 후 위험. 1호라는 건 뭡니까? 항로를 이탈했다는 것이죠. 항로를 이탈하는 것까지 보험자가 다 예상해가지고 그 위험을 인수해야 되느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위로 후 위험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항해 지연 후 위험, 담보 의무 위반에 의한 가망 무능력, 가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항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박이어야 되죠. 가망 무능력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담보 의무 위반으로 되었다 해서 발생한 가망 무능력, 이거는 보험업자가 면책되는 사유가 됩니다. 간접 손해, 고의에 의한 위험, 항해의 지연, 통상적 성질 또는 하자 위험, 부보되지 아니하는 위험에 의한 공동훼손 이런 것들은 그 면책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법, 그러니까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른 이 면책 사유는 이제 약정 면책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합의한 사항,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법정 면책 사유지만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들의 합의한 면책 사유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해서 적용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정 면책 사유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 다른 특이한 게 없으면은 이제 법정 면책 사유가 적용되겠습니다. 기침이 자꾸 나오네. 죄송합니다. 자,
이 면책 위험 관련해서 우리 교재에 뭐 주요한 사항에 관해서 몇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의의 보험 사고, 고의의 보험 사고는 이제 면책되겠습니다. 예,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 불법행위, willful misconduct에 기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원의 불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선주가 자기 선박에 고의로 구멍을 뚫어 해수를 침입시켜 선박을 침몰시킨다든지, 뭐 고의로 화재를 내어 좌초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willful misconduct, 고의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보험자가 그러니까, 면책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고의 불법행위는 모든 위험을 부부하는 협회 적가약관 A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적가약관 B, C는 애초에 그 선장 또는 선원의 고의 불법행위는 부부하는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툼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 협회 적가약관 A 경우에 이게 면책 사유냐? 이제 다수설 통성을 쫓겨내는 고의보험 사고는 면책 사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통상의 자연 소모, 누손 및 파손, 우리 345페이지에 이제 이것이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되는데요. ordinary wear and t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자연 소모. 그리고 통상의 누손 및 파손, ordinary leakage and breakage. 언제 그 영국 해상보험법 원어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뭐 제가 뭐 여유가 되면은 한번 언제 띄우려고 그러는데, 예, 뭐 다는 못해도 뭐 한두 조항이라도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고유하자 또는 성질은 inherent vice or nature 뭐 이렇게 됩니다. 또는 쥐, 해충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rat or vermin. 이런 어떤 통상의 자연소모, 누손, 파손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 및 파업 위험, 346페이지. 이것도 면책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전쟁 위험이나 파업 위험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이 부분은 협회 적가약관에 있습니다. 협회 적가약관 중 전쟁 면책 조항, 뭐 파업 면책 약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 면책 약관, 파업 면책 약관이 있는데 그 조항들에 따르면은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그로부터 발생하는 국내 투쟁 또는 교정국에 의하거나 교정국에 대한 적대행위, 포획, 납포, 체포, 억류, 억지 및 그러한 행위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 기도,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 유기된 전쟁 무기 등으로 인한 멸시나 훼손 또는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는 면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면책 관련해서 파업자나 직장 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쟁이, 폭동 및 소유 등에 가담한 자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파업, 직장 폐쇄, 노동쟁이, 폭동 또는 소유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러한 손해들은 이제 파업 면책 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책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상 위험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위험의 변경입니다. 위험의 변경. 자,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가 고지한 위험에 관한 정보에 기하여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는 자입니다.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해요. 그래서 그로부터 발생한 그 손해를 이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일종의 그 보험 사업이죠. 그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그 지금 자동차 보험 업계가 뭐 누적 적자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2번 올해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다음 갱신시에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겠나. 뭐 올라가면은 이제 다행이라고 그러네요. 뭐 거부 요즘 거부도 한다 그럽니다. 그럼 아주 난감해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보험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그러니까 상인들의 영업이고요. 예,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계약 체결 시에 위험 인수를 잘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위험하다. 보험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이게 계약처의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책임보험 같은 거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런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된 어떤 보험을 거부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뭐 하여튼 우리 그 뭐 금융 관련한 문제들인데, 예, 뭐 금융감독위원회인가요? 우리 관련한 그 부서가 있죠. 예, 그 보험료 문제를 뭐 현실화한다고 그러더만요. 예, 그러니까 위험 2번 사고 나면 이제 보험료가 뭐 천문학적으로 뛰는 경우가 있어요. 뭐 뭐라 그러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이걸 하고 보험료는 굉장히 높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소비자에게 너무 부담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책임 주무 관청이 뭐 어떤 대책을 세운다 뭐 그러더만요. 예. 자, 좀 강의가 옆으로 샜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험자는 그 위험이 어떤 정도냐. 이게 생명보험의 경우에 뭐 고축을 위험에 있는 환자 이런 사람들 위험을 인수하는 것은 굉장히 고율의 보험료랄지 뭐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한달지 뭐 아주 고율의 보험료 아니면은 그 보험업자들이 그 위험을 인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위험이 무엇이냐, 이 보험계약에서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피보험자는 이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데요. 그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보험자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에 피보험자에게 위험 측정의 자료가 되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 이른바 고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계약 체결하면서 이제 위험을 인수하고 그 보험계약 체결 후에 위험이 그러니까 위험 사정이 변경되는 것은 이제 보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하였던 보험자의 위험 부담 그리고 피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간의 균형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 측정의 조건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위험의 변경 및 증가 금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해상보험법 위험의 불변경을 보험계약에 있어서 독자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결과 법리상 이제 implied condition이 됩니다. 위험 변경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주기보다는 위험 변경의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는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위험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보험자는 면책되며 위험의 변경을 초래한 사정이 원상으로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보험자 책임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에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이고 영국은 전통적으로 그 운송 산업하고 해상 산업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쭉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2로 데비에이션을 한